이런 문제들은 오히려 에스파 팬들도 SM에 정식적으로 항의를 해서 앞으로 에스파가 걸어갈 길에 오점을 남기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인지용입니다. 최근에 제가 일정이 너무 바빴어가지고 몸 상태가 좀 안 좋아져서 유튜브 영상을 좀 쉬고 다 제껴둔 상태로 헬스장에서 운동이나 하면서 좀 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설명해달라고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는 이슈들이 정말로 많이 쌓여있는 상태인데 쉬었던 만큼 1일 1영상 하면서 또 쭉 한번 달려볼까 합니다. 자, 오늘 설명해드릴 이야기는 블랙핑크 팬들이 왜 연관성도 없는 에스파와 SM에게 화가 나 있나라는 건데요. 생각을 해보면 블랙핑크 팬덤 세대랑 에스파 팬덤 세대는 완전히 다른 세대거든요. 블랙핑크는 3세대 대장이고 에스파는 4세대 대장을 향해 가고 있는데 세대도 다르고 둘 다 좋은 성적도 내고 있고, 그런데 왜 블랙핑크 팬들이 SM에게 화가 났을까요? 바로 SM의 코첼라 언플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아이돌 좋아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코첼라 하면서 이야기가 나오는 거 한 열흘 정도 계속 들었을 거예요. 코첼라라고 하는 건 1999년 때부터 이어져 오는 20년이 넘은 꽤나 유서 있는 음악 축제입니다. 그 규모가 가히 어마어마해서 세계 최대의 음악 축제 중 하나로 불리고 있는 그런 축제입니다. 초창기에는 록 음악 중심으로 하는 음악 축제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힙합, 팝, 일렉 이런 쪽도 다루는 분야가 없는 종합적인 글로벌 음악 축제가 되었죠. 한국의 뮤지션들도 참여를 했었는데 대표적으로는 에픽하이, 윤미래, 2NE1, 블랙핑크, 에스파 등등이 있어요. 이름만 들어봐도 뭐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 없죠. 세계적인 음악 시장에서 먹힐만한 사람들이 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윤미래님이나 에픽하이 같은 경우는 한국보다 외국에서 더 인기가 많은 그런 힙합인들이죠. 예전에 뭐 기사 같은 거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에픽하이가 미국 스포티파이 홈페이지 메인을 장식할 만큼 해외에서 인기가 많은 인지도가 있는 그룹이라는 걸 말이죠. 윤미래는 뭐 세계적으로 한국 문화가 제대로 알려지기 전인 2011년, 즉 11년 전에 미국 MTV에서 한국에 힙합의 여왕이 있다라고 언급이 될 만큼 정말 글로벌한 실력을 자랑합니다. 2011년 하면 어린 K-팝 팬들은 감이 잘 안 오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아이돌계에서 완전 대선배에 속하는 B2B가 2012년에 데뷔를 했습니다. 2011년이라고 하면은 K-팝의 위상이 전혀 지금 같지 않을 때죠. 여튼 그런 사람들이 나갈 수 있는 무대에 이번에 에스파가 메인 무대 게스트로 참여를 하게 된 겁니다. 정말 대단한 일이죠. 클래스가 맞아야 나갈 수 있는 세계적인 축제에 데뷔한 지 1년 반밖에 안 된 4세대 아이돌이 나간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한국 K-팝이 얼마나 인지도가 많이 올랐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전성기를 찍고 있는 시기에 초대를 받는 게 아니라 데뷔한 지 1년 반 만에 코첼라에 선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니까요. 월클의 향기가 난다, 좋은 시장성을 입증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냥 진짜 있는 팩트 그대로 데뷔 1년 만에 코첼라에 서는 걸그룹이라는 타이틀로 홍보를 해도 충분히 훌륭하거든요. 데뷔 4년도 안 찍었는데 월클을 향해 가고 있다,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어마어마하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도 충분히 멋있게 표현이 가능한데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남의 업적을 잘못된 정보로 깎아내려서 본인들 업적을 쳐올려버렸거든요. 그런 기사가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깎아내리게 된 대상은 블랙핑크였습니다.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뿅. SM의 본인 회사 가수들 업적 밀어주기는 옛날부터 정말 유명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알죠? 연예계의 그런 언플성 밀어주기를 지긋지긋해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뭐 저는 밀어주기 자체는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 애들 이만큼 잘했어요 하고 돈 있는 회사가, 영향력 큰 회사가 그런 것들 사용해서 잘한 일 널리 알리는 거, 그거 자체의 잘못은 없죠. 다들 크고 좋은 회사 가려고 하는 이유가 다 그런 것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이번 코첼라 홍보는 잘못돼도 너무나 잘못됐습니다. 일단 기사 한번 보실게요. 자, 에스파는 이번에 가장 규모가 큰 코첼라 메인 스테이지에서 히트곡 블랙맘바와 네스트레벨, 세비지는 물론 이번 공연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미공개 신곡 무대 등 총 4곡을 들려준다. 지난 2019년 3세대 K-팝 간판 걸그룹 블랙핑크가 이미 코첼라 무대에 서긴 했다. 다만 서브 스테이지인 사하라 무대에 올랐다.
자, 이 기사만 보시면 여러분 어떻게 느끼셨나요? 에스파는 코첼라의 메인 무대에 올랐다. 2019년에 블랙핑크도 코첼라 무대를 섰지만 에스파보다 급이 떨어지는 서브 무대에 섰던 것이다. 이런 식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그런데 이 기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틀려먹었습니다. 기자가 코첼라에 대한 공부를 하나도 하지 않고 쓰지 않았을 텐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어디서 던져준 워딩 그대로 받았었다는 느낌밖에 들지 않는 기사거든요. 자, 잘못된 걸 제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코첼라 무대에는 급이 있습니다. 가장 급이 높은 무대는 헤드라는 무대입니다.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의 제너럴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헤드라이너, 서브 헤드라이너, 메인 스테이지, 서브 스테이지, 그리고 게스트 이렇게 5가지 급이 있습니다. 헤드라이너와 서브 헤드라이너 같은 경우는 코첼라에서 따로 마련한 대규모 공연장에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의 공연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밑에 급이 메인 스테이지와 서브 스테이지인데 무대 사이즈부터 헤드 쪽보다 작습니다. 헤드와 서브 헤드 공연장을 배치받고 나서 남은 공연장을 메인과 서브들이 받게 되고 공연 시간도 1시간 이내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연 안에서 게스트 초청이 가능한데 게스트는 15분에서 20분 정도의 공연을 맡아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기사를 다시 보실까요? 에스파는 가장 큰 무대인 메인 스테이지에서 4곡을 선보인다 라고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인 스테이지를 받아서 가는 게 아니라 메인 스테이지의 게스트를 받아서 4곡 15분에서 20분 정도의 공연을 하는 즉 게스트입니다. 그런데 이 기사에는 헤드와 서브 헤드 무대를 쏙 빼놓고 그 아래급인 메인 스테이지가 코첼라에서 가장 큰 무대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파가 게스트라는 걸 설명하지 않고 애매하게 메인 스테이지에 선다 라고 둘러 말해놨죠. 모르는 사람들이 봤으면 와, 세계적인 큰 행사에서 가장 큰 무대에 에스파가 메인으로 서나보다 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죠.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더 큰 문제입니다. 에스파는 메인 스테이지에 섰고 다만 블랙핑크는 서브 스테이지에 섰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제가 말해준 거 듣고 나니까 다 틀려먹은 기사라는 걸 아실 수 있겠죠. 잘못된 정보로 블랙핑크를 까내리고 있는 겁니다. 블랙핑크는 서브 헤드, 즉 헤드 다음에 2번째 무대를 맡은 겁니다. 한 단계 아래인 스테이지가 아니라 헤드를 맡은 거예요. 서브 헤드를 직접 받아서 큰 무대에 쓴 겁니다. 공연 시간도 2시간을 꽉 채워서 14곡을 불렀습니다. 헤드와 스테이지는 제공하는 공연장부터 차이날 정도로 급이 다른 무대입니다. 코첼라에 대해서 다루려면 이런 기본적인 정보를 알고 기사를 써야 되는 건데 이건 진짜 회사에서 던져준 교묘한 워딩을 받아서 적었다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는 기사라는 거죠. 이런 기사들과 함께 에스파 코첼라 기사들이 쫙 뿌려져 버리니까 블랙핑크 팬들은 이걸 보고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뿅. 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에스파가 데뷔 1년 반 만에 코첼라 메인 스테이지 게스트로 나간다는 거 정말 대단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코로나로 인해서 제대로 된 무대 활동을 하지 못하고 해외 스케줄도 제대로 쳐낼 수 없는 정말 인터넷의 힘으로만 가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1년 반 만에 세계 최대, 세계 최고의 무대 중 하나에 선다는 것, 이건 뭐 3, 4년 차 찍고 좋은 활동을 계속 보여주고 하면 충분히 헤드급 스테이지에도 올라갈 수 있다. 월클을 바라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하지만 홍보를 위해서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면서까지 남의 업적을 교묘하게 깎아내리면서까지 우리 애들 잘했다는 거 이런 식으로 홍보를 했었어야 됐을까요? 저는 블랙핑크 팬들이 화가 난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은 오히려 에스파 팬들도 SM에 정식적으로 항의를 해서 앞으로 에스파가 걸어갈 길에 오점을 남기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도 세계적으로도 국내적으로도 원탑 K-팝 그룹이라고 하면 남자는 방탄, 여자는 블랙핑크입니다. 그 거대한 세계적인 팬덤이 이런 SM의 잘못된 홍보법 때문에 에스파라는 그룹에 악감정이 생겨버린다면 오히려 손해가 클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드네요. 여러분들은 이번 영상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지금까지 인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